좋아요, 구독. 사실은 신세계 방송을 들으신 분 그리고 네. 이제 제 방송을 일단은 좀 들으신 분 시청자분들이라고 하면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예. 그것 또한 일단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계속 드린 내용이거든요. 자료 한번 보면서 제가 빨리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뉴스,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셨을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딱 이겁니다. 필립스 곡선의 회귀거든요. 제가 물가와 실업률 이 두 가지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거의 올해 1월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딱 잘라서 필립스 곡선의 회귀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기사를 좀 한번 보시면 파월 의장 필립스 곡선과의 결별, 시장은 연준의 변화에 환호를 했다라는 내용. 자, 파월 필립스 곡선 최우선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 근데 위의 뉴스는 언제 거냐면요, 2020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뉴스는 2021년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필립스 곡선이 자, 우리 물가와 지금 미국의 어떤 물가 정책 그리고 굉장히 통화 정책을 이해하시는 데는 뭐가 정말 중요하냐면 필립스 곡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파월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고 어떤 파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 건데 사실은 키포인트를 제가 드리지만 필립스 곡선의 회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수차례 보여드렸던 필립스 곡선입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가 하강, 침체가 온다. 그리고 그 경기의 하강, 침체라는 것은 실업률의 상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개월 동안 보여드렸던 필립스 곡선, 통상의 필립스 곡선이 왼쪽이고요. 오른쪽은 뭐죠? 제가 만든 필립스 곡선입니다. 자, 2022년 잭슨 홀에서 파월이 얘기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필립스 곡선의 회귀입니다. 필립스 곡선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전문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자,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 자, 잭슨 홀 리뷰를 제가 일단은 해드리면, 자, 보세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자리에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딱 두 가지 잭슨홀에서 파월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경기 침체를 동반하는 인플레이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라는 거 두 가지 파월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 두 개 다 나왔어요. 그렇죠? 자, 지금 시장은요, 시장이 한 달 반 동안 상승을 한 것은 뭐냐면 굉장히 모호한 스탠스를 취했어요. 어디가요? 페드가. 자, 물가와 경기라는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여러분. 물가와 경기는 거의 양분됩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니까 한 마리 토끼도 다 못 잡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자, 플러스 뭡니까?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생뚱맞게. 자, 금리의 속도 조절론이라는 이런 이론이 나오고 금리를 지금 굉장히 대폭 올렸기 때문에 금리가 속도 조절이 될 것이다. 플러스 뭡니까? 자, 올 연말까지만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인하를 할 것이다. 내년 초부터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금리 인하설. 자, 이 두 가지가 빚어낸 상상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파월 발언의 요지를 제가 일단 원문을 갖고 왔는데 짧게 보면 자, 요거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자, 파월이 잭슨 홀 미팅에서 인터뷰를 할 때 어땠습니까? 딱 8분 했습니다. 자기가 할 얘기만 그 요지만 했어요. A4 용지로 제가 그 노란 톡방에 토요일 날 아침에 그 전문을 A4 용지 3장이 된 전문을 올려드렸고 그거를 일단은 다 해석을 해드렸는데 정말 간결하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다 담았습니다. 처음에 잭슨 홀 미팅 혹시 동영상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화가 난 사람처럼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들어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연설을 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시장에 대한 경고입니다. 누구에 대한 시장의 경고입니까?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경고예요. 그 경고란 겁니다. 자, 첫 번째. 요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할 얘기는 굉장히 짧을 것이고 주제는 명확할 것이고 뭡니까? 직설적으로 내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다. 이게 전문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2%입니다. 인플레이션 2%를 위해서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 2%란 얘기는요. 파월이 지금 예전부터 지금까지 다 나온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달라질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8분짜리 A4 용지 3장짜리에 그냥 압축해서 또 넣은 겁니다. 자, 이걸 반대로 해석하시면 뭡니까? 2%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할 때까지 앞만 보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되든 아니면 경기가 하강을 하든 경기 침체란 단어는 안 쓰긴 했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경기 침체란 얘기 나와요. 자, 2%가 달성될 때까지 그냥 앞만 보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높은 금리죠. 높은 금리. 그리고 저성장입니다. 자, 저성장이에요, 여러분. 경기 하강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안 썼습니다. 직접적으로. 하지만 뭡니까? 저성장입니다. 저성장. 자, 파월이 자존심을 구기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중요한데 이 부분입니다. 노동시장이요. 노동시장이 좀 더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붕괴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완곡하게 부드럽게 소프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쓴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항상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 노동시장이 붕괴돼야 된다. GDP, 생산성이 낮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 GDP와 잠재 성장률, 성장률이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물가를 잡는데 왜 자꾸 실업률 얘기를 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지난 수개월 동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답이기 때문에. 자, 전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강력했거든요. 자, 역사적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느슨한 통화정책, 그러니까 뭡니까?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연말까지 금리 상승이 끝날 것이고 그 내년 초부터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혹은 금리가 속도 조절이 된다라는 이 속도 조절론과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경고를 날린 메시지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세 단락을 일단 나눴고 여기에서 또 세 가지 교훈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면서 굉장히 우리한테 메시지를 많이 준 게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중앙은행은 총 수요를 잡겠다라는 거예요. 자, 수요를 잡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렇죠? 자, 수요를 잡기 위해서 행하는 게 뭡니까? 통화정책. 통화정책 중에서도 지금 페드에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QT와 뭐죠? 금리 인상. 자, 이게 다 연결되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위해서 총 수요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물가 2%를 달성하겠다. 자, 두 번째. 자,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 기대 인플레이션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자, 이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정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물가를 2% 잡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세 가지만 봐도 뭡니까, 여러분? 자, 금리 인하는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 금리 인하 없다. 금리 인상 쭉 할 것이다. 연말까지는 3.75%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금리 인상 계속 할 것이다. 속도를 조절하는 건 있을 수는 있으나 사실은 9월 달에 지금 FOMC가 있죠. 9월 달에 FOMC에서 0.75를 올리든 0.5를 올리든 사실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1%를 올려도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 2%를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오늘의 금요일 연설의 하이라이트가 나왔죠. 폴 볼커를 언급을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폴 볼커라는 그 이름을 파월은 거의 금기시해 왔습니다. 폴 볼커가 누구냐면 역사상으로 가장 뛰어났던 페드 의장이라고 찬사를 받는 사람인데, 자, 1970년대 우리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배를 하고 오일 쇼크도 오고 카터 대통령이 실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폴 볼커가 페드 의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를 3년 만에 21%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금리가 2.5%인데 굉장히 조금 난리잖아요. 21%까지 올렸어요. 하루 만에 금리를 4% 올렸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폴 볼커를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죠. 폴 볼커대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라는. 자, 근데 거의 페드에서는 뭡니까? 금기어됐습니다. 근데 파월이 폴 볼커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 볼커가 했던 얘기를 파월이 했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굉장히 간결하고 단호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통은 굉장히 큰데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온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그냥 금리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명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필립스 곡선과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뭡니까? 2022년과 2021년에도 파월은 뭐예요? 필립스 곡선하고 결별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심사가 아니다. 자, 이게 올해 기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작년 기사와 재작년 기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필립스 곡선이. 자, 여기 보시면 파월은요, 쉽게 얘기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 동반 안 한다라는 겁니다. 실업률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였거든요. 자, 근데 지금 뭐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 어떤 고통도 감내를 해야 된다. 가계와 기업이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모든 얘기가 8분 안에 다 한 얘기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이 필립스 곡선을 파월은 수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페드의 모든 정책은 이 필립스 곡선 하나로 귀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필립스 곡선을,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와야 된다라는 이런 필립스 곡선의 이런 이론을 파월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인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뭡니까?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나 경기 하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뭐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업률의 상승이 있을 것이고, 그 실업률의 상승은 뭐다? 경기 하강과 구조조정, 해고, GDP의 하락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되는 필립스 곡선은 제가 만든 거고요. 강연회 때 이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강연회 오신 분들한테.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 페드의 정책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파월은 그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을 거고, 그래도 경기는 살리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가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물가를 여기까지 떨어뜨리고 싶어요. 통상의 필립스 곡선으로는 뭐예요? 실업률이 이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자, 이 필립스 곡선은 어떻습니까? 실업률이 요만큼 늘어나서 물가를 동일하게 잡는다는 겁니다. 물가는 지금 동일하게 잡히는데 어떻게 돼요?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더 낮아지겠죠. 그 폭이 더 낮아지겠죠.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강력한 통화 정책, 강력한 금리 정책을 더 써야 돼요. 그러면 시장의 충격은 더 받을 것이고 굉장히 급속도로 물가가 떨어질 겁니다. 고통은 조금 많이 올 겁니다.
하지만 경제 사이클이라는 건 항상 오르면 내리고요. 내리면 오릅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이 더해진다 하더라도 강력한 통화 정책을 쓴다라고 하면 시장은요,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크게 상승할 겁니다. 자, 노란 톡방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자, 잭슨홀의 가장 주안점은 뭐다? 필립스 곡선의 획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선 경기 침체가 오고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잭슨홀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